약간 네. 조금 그래도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그 재밌는 이야기, 저의 별난 이야기를 잠깐 한 토막 해도 될까요? 요거 따로 편집해서 내보내주세요. 네, 왜냐하면 내 얘기 아닙니다. 네, 문희정 아나운서의 네. 나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모르는데 살짝 불안해졌어. 문희정 아나운서의 별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데? 뭐지? 왜 뭔가 자꾸 내가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야. 송 작가님 자꾸 뒤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CEO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면해준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타겟팅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지. 예요, 예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네. 오냐 나다. 네. 예, 제 한 몸 희생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예 얼마든지 희생할 것입니다요. 자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네. PPL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야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예. 자, 이건 그냥 저의 상상인데 저는 그 일제가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일제가 이제 순순히 물러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들이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굉장히 자신있게, 우리가 지금 물러간다고 해서 조선인들이 정신 차리고 독립국가가 바로 되거나 또는 우리의 식민 지배가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식민 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면서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글을 어디선가 제가 본 적이 그렇죠. 있어요. 총독 새끼가 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죠. 그러면서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이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지랄하나? 이랬어요. 근데 문득 이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도대체 얘들이 심어놓은 게 뭘까? 근데 우리가 사실 꼭 이 말과 결부시켜서는 아니지만 토착 왜구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의 행동이 왜 한국인인데 이상하게 일본인의 행동 같은 걸 하지? 또는 한국 편이 아니라 왜 일본 편을 들고 있지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토착 왜구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거의 대중화됐잖아요. 근데 문득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 조선 총독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갔다는 이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없었던 우리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상해 라는 걸 다 같이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산맥을 다 끊어놨고 뭐 이런 얘기들 말뚝 박아놓고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빙산의 일각일 것 같고 진짜 이 땅에 들어와서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명신이가 소위 법사 그룹이나 무당 그룹 그 사기꾼 그룹들하고 하고 다니는 짓거리 있잖아요. 그 짓거리 못지않은 짓거리들을 이 한반도 전체 땅에 뭔가를 해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없었고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가 그냥 기분 나쁘네 이러고 문득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잘 헤쳐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단순히 쇠말뚝 박는 거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해놓은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토착 왜구들이 판을 벌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절대 다수는 조선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을 다 내쫓았어요. 한 명도 안 남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20만 가까운 숫자들이 일본으로 귀국을 안 하고 국내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성을 받아가고 호적을 갈아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세탁이 됐죠.
그리고 이 조직들은 원래 일본한테서 연결되어 있는 하수인 조직으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가 하수인인지는 잘 몰라요. 일을 받아서 하는 애들은 하수인인지를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이득을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얘네들이 처음에 일본하고 연락이 끊겼을 때는 일본을 대신해서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조직에 무조건 절대적인 충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충성할 수 없지만 한국을 군정으로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점령군인 미국한테 철저하게 복무하면서 그 위치를 지켜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하면 당시에 전쟁 후기라서 이게 배급제로 지금 조선의 어떤 경제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 그러니까 모든 생필품을 비롯한 산업재, 소비재들이 일본의 규칙적인 배급에 의해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해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을 못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이 그 일본 애들을 시켜가지고 일본산 쌀 주던 거 미국산 밀가루 줘가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배급 경제를 돌린 거예요. 이런 와중에 얘네들 조직이 그대로 살아남으면서 결사의 어떤 강도가 더 강해졌죠. 왜? 우리는 이미 일본한테 한번 버림받았기 때문에 미국한테까지 버림받으면 우리는 칼 맞아 죽는다, 매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서처럼 일제 부역자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죽이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그때 야 그래 버리면 우리는 굶어 죽어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하고 걔들을 살려놓은 시기가 3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됐거든요. 문제는 그 정부 안에 핵심 요직들을 얘네들이 그대로 승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눈치를 봤죠. 주인이 미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한일 경제 교류와 외교 교류가 시작되면서 다시 일본이 연락을 취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2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옛 주인이 전화가 온 거죠. 그리고 옛 주인이 초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랑 접촉했던 우리나라의 장관이 됐든 교수가 됐든 뭐 기업인이 됐든 이런 애들 대부분이 일본의 포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의 이익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토착 외구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본의 지배력, 일본의 영향력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착 외구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혈통이나 조상이 아닙니다. 얘가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나 없나요? 경제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일본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오거나 일본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놈들은 사실상 토착 외구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게 아니면 일본이 접촉을 안 했을 거거든. 이재명 의원이 예를 들어 회유가 가능하고 일본 쪽에 유리할 수 있는 회유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거나 이재명 의원의 조상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과거 행적이 친일에 유리한 쪽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접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몰아갔겠죠. 결과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일본 쪽에서 돈을 받은 적, 지원금이나 장학금이나 뭘 받아본 세력들은 걔네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변질된 게 아니라 애초에 잠재적으로 있었던 토착 외구의 후손이거나 토착 외구 자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문화나의 지적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식민사관을 심은 게 아니라 식민사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했던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부모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처럼 그런 교육을 30년 동안 받아온 작자들을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언제든 걔네들은 일본이 부르면 그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놈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친일 청산 과정이 무섭잖아요.
한반도 통일이 됐을 때 사실 저는 그 북한의 친일 청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100%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뭐 북한에 퍼주자고 경처럼 빨갱이 종북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예, 내가 퍼주자고 했어 북한에? 아닙니다. 친일 청산, 친일 매국노들을 그렇게 좀 청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토착 왜구들은 북한이 참 무섭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찌됐거나 이 나라 안에서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국익에 반대되는 짓거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나 또는 일종의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라고 하는 마지막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얘네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네. 그런 놈들은 애초부터 부모 때부터 또는 자기 시스템 자체 안에서 토속 외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그러한 시스템에 이미 물들어 있는 애라는 거죠. 왜 윤석열 아버지가 일본 장학금 이러겠냐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왜 이낙연이가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특파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겠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이낙연만 떠올리면 왜 그 진짜 얍삽해 보이는 연미복이 생각이 날까요? 이런 모습.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래도 몰라요. 서양인들 눈에는 한국, 중국, 일본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또 구분이 가능한데 묘하게 일본 애들의 특징이 있어, 생긴 게. 근데 이상하게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처럼 생긴 애들이 꽤 있어. 또 왁구론을, 관상론을 들이대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이상하게 송 작가님도 파보고 싶어. 아니야. 중국 사람 맞을까? 중국 사람 맞겠지? 생긴 건 중국인데? 이런 느낌. 네. 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거고요. 나 혼자 가면 외로운데 가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니까 절대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를 일단 만들고, 자, 민주당을 클리어한 다음에 그 다음 클리어는 국진당 클리어하러 가야 돼요. 꼭 경정권을 클리어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어. 그 다음 클리어는 뭐다? 친일 매국노도 제대로 클리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진을 털어야죠. 네. 일본 본진을 털어야 되고. 그때까지 존재합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이게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미리 맛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 잔불 정리라도 해주러 가야죠. 그 다음에 중국 떼국놈들을 털어주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죠. 클리어 순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클리어 아직 안 됐는데 난 못하겠어요. 안 되시고요. 어디 도망갈 데 없으시고요. 다음 생에는 더 큰 숙제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애니팡입니다. 1단계 발 들여놓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끝나질 않아. 하지만 계속 애니팡을 쥐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네. 해야 돼. 입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요거 쉬운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권리당원 투표 잘 찍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지지, 이재명 당대표 지지 의사 보여주는 거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애니팡은 쭉쭉쭉쭉 스테이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임진왜란 때보단 나아. 임진왜란 때는 조선 수군들이 저희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싶어요 했는데 선조 그 나쁜 놈의 새끼가 안 돼! 이러고 원균을 갖다 꽂았잖아. 그 무능한 새끼를. 근데 저희는 이재명 당대표와 싸우고 싶어요.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를. 임진왜란 때보다 훨씬 좋잖아. 예. 그때보다는 여건이 많이 나아졌고. 맞습니다. 박용진이랑 싸우라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 맞아. 죽진 않아. 절대 죽지는 않는다는 점을 위안이 될까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렇게 임진왜란 때보다는 상황이 너무 나아요. 그럼 전쟁이 편해졌어. 나는 휴대폰으로 SNS
공유만 잘해줘도 충분히 이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애니팡 입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